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제, 고고티브가 영상을 하나 올렸죠. 약 일주일 전에, 기사된 시사저널의 윤석열이 사석이나 공적 자리에서, 자기 총선은 자기 주도, 자기 인정화를 시키면서 총선 170석을 획득해야 되겠다. 획득하라. 하고, 망상과 허상에 꿈꾸고 있는데요. 그건 진짜 망상입니다. 고고TV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율구독률 좀 적설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수입이 없어요. 너무 수입이 없고, 지금이라도 그 쓰레기 보수 우파, 그것도 보수 아니에요. 보수가 뭔지 우파도 뭔지 모르고 그냥 늙은이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은 돈 엄청 벌 거예요, 고고TV도. 근데 그렇게 못하는 양심과 합리적인 고고TV가 뭐 점심값, 농담으로 점심값, 또 뭐 담배값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엔 농담으로 이 더운 날씨에 1일 1그릇, 하루 한 그릇 냉면값은 벌어야 되겠다. 이 작업을 하려면 하루에 3시간, 3개, 4개씩 오르려면은 한 6, 7시간 써요. 6, 7시간 편집까지. 또 기사는 그냥 오류를 안 내고, 또 빅팩트를 방송할 수 있고, 좌우 중도 진보지까지 다 그냥 섭렵하고 나서 방송을 하고, 또 고고TV에 갖고 있는 사회 정치계 인맥들을 하고 간혹가다 통화하는 것을 방송해 드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 안 들어와요. 담배값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말씀드리니까 몇만 원씩 좀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해요, 요새. 제가 가는데도. 1일 1그릇 냉면 파리. 2달 동안 그래야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170석 3가지 전략은 반중, 반북, 친일이에요. 반중, 반북, 친일이에요. 그 한미 강화, 한미 동맹 강화는 그거는 뭐 좌나 우나 이때까지 다 선거 전략으로 썼던 거고, 거기에 의해서 보수가 결집하거나 좌파가 이탈하는 것은 아니고,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은 아니고, 반중, 반북, 친일이다. 윤석열의 총선 전략이 지금 그 인사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의 황망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공격적인 연설에서 다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윤석열을 비판하는 세력은 좌파몰이를 한다. 마녀 사냥을 한다. 그렇게 되고, 또 선거에 가까울수록, 공천이 가까울수록 윤석열에 반대하는 사람은 뒤를 팔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죠. 지금 얼치기 평론가, 그래도 한두 놈은 평론가로서 중도적인 입장으로 방송하는데, 평론가들이 나와서 TV나 기사시키는 조디를 날리면서 조디를 날리는 떨거지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치는 썩었고, 양극단이 혐오고, 국민의 한매를 느끼고, 따라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그걸 양극단의 불만의 세력을 흡수해야 한다 하더니 이제 거의 총선 체제 들어갔죠. 그죠? 윤석열이 불을 질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재명이도 물론이지만은. 그런데 제3지대라는 건 뭐죠? 그 중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명명을 하기를, 중도층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2030과 또 우리가 말하는 양극단을 제외한 중도층, 그걸 전부 다 중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걸 배제하고 양극단이 누가 이길 것인가 하고 지금 전부 다 썰을 풀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고고TV에는 4년 동안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고고TV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방송이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가 문제다, 보수가 문제지, 좌파 진보는 노무현 때 패족으로 벌써 멸족 상태에 들어가는데 보수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따라서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로 가야 되고 탈진보까지 아우러야 된다. 근데 중도층과 탈진보 합리적
진보들과 합리적 보수들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그럼 어디가 남죠? 양극단 25% 10분이 안 돼요. 제가 3년 전 그 총선 방송할 때와 똑같은데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무지성이 25%,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누가 나와도 지지하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25% 세력이, 그들이 아직까지도 전국을 장악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지난 총선과 달리 중도층이 또 정치의 혐오를 느낀 층이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양쪽으로 갈 확률이 지난 총선보다 더 떨어진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그 근거는 문재인 5년을 실어가지고 정권을 가까스로 0.7% 신성으로 윤석열한테 줬는데, 윤석열 쪽과 국힘이 보니까 4년 전에 자한당 미래통합당보다 더 망가졌고 이상한 대통령 괴물이 나타났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번 총선은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고, 이번 총선은 무조건 완망을 하든 졸망을 하든 완패를 하든 참패를 하든 윤석열이 주도한다. 윤석열이 주도한다. 국힘도 마찬가지로는 민주당까지 윤석열이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에 대한 평가고 지금부터 국민은 준비를 할 것인데, 공천 과정이 어떠한 파열음이 나고 어떠한 분열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고고TV의 말이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고고TV가 방송하면서 하나도 예측이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국힘, 이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지금 국힘 이 집단들은. 그러나 보수라고 명명을 해주자. 저것들은 좌파 진보라 그러는, 절대 좌파라 안 그러고 진보라 그러죠. 저것들은 진보가 아니에요. 좌파예요. 근데 이쪽 대칭으로 넘어오면 이쪽은 보수도 없고 우파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민주당과 이재명과 문재인과 민주당을 보니까 저것들이 좌파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를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성립된 거고, 보수 우파도 없어요. 얘네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국체성이 흔들려요. 윤석열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 이번 선거에 핵이 뭐냐? 안철수예요. 안철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번 선거의 공천에 나타나는 핵심은 안철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안철수 외에 보면은 검사 공천, 검사의 진출, 또 윤석열 군단의 진입, 그거 가지고 파열음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핵심이 안철수예요. 제가 안철수 지지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고TV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준석도 아니고 유승민도 아니고 지금 다음 총선, 공천 과정의 총선은 또 총선 과정에서 의석수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마느냐, 그 핵심은 안철수예요. 안철수가 공천이 되든 안철수가 탈락 공천에서 뽑혀나가든 또 안철수가 다른 데 가서 당선이 되든 또 다른 데 가서 낙선이 되든 이번 선거의 핵심은 안철수예요. 자, 그 근거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유승민이 그거 전에 이런 말씀부터 드리죠. 윤석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도 쭉 그런 논조로 말씀드렸죠.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했다. 보수를 통합해도 모자란데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완패한 83석분이 못 얻은 미래통합당, 그래도 형식적이라마 보수를 통합했으나 화학적 융합은 좀 부족했죠. 근데 이번에는 화학적 융합은 고사하고 형식적으로도 통합하지 못했다.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했고, 이준석이라는 얘기를, 이준석이가 지금 문제되는 게 2030 여성 남성을 갈라치기 하면서 좌파가 갈라치한 이 대한민국을 한 번 더 갈라치게 했고, 윤석열이라는 이 작자는 보수가 합리적 보수 플러스 개혁적 보수, 그 다음에 기존 꼴통 보수를 또 갈라치게 했고, 또 2030과 6070 보수를 또 갈라치게 했다. 갈라치기 하는 정권이나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이나 갈라치기 하는 당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패배한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 왜 그러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라는 건 통합의 과정이고, 갈등을 갖다가 융해해서, 그죠? 갈등을 융해해서 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말한 변정법이에요.
정반합. 정반합은 긍정이에요. 그 고고티브에 항상 그 고고티브의 소개거리에 그 고고티브 읽으면 나와요. 정반합의 결과는 긍정이에요.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이 공학을 배제해야 되는데 지금 공학적으로 싸우고 있죠. 양쪽에서. 그리고 그 공학적으로 싸우는 것이 양 진영만 싸우는 좋은데 그거를 윤석열이가 국힘 내부로 갖고 왔다. 그런데 그 공학을 넘어서 공작으로 가더라. 공작으로 가서 이준석 쫓아내고 나경원 밟아버리고 유승민 못 나오게 하고 안철수를 심각하게 밟아버렸더라. 거기서 이번 총선의 승패는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38 전당대회 후에 6개월 동안 그 9월 8일까지 국힘이나 윤석열 지지율이 최소 45%를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면은 총선은 완패한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45%도 안 된다. 너무나 국민들의 국힘에 대한 질타가 비토가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50%를 넘어야지 승산이 있는데 그렇게 될 리는 만무하다. 38 전당대회 이후에 4개월이 지났고 2개월 동안 국힘 지지율이 45%로 갤럽과 MBS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면접 추적조사를 갈 일은 만무하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질 않는다. 그러면 그게 고차가 될 것이다. 총선 6개월 전에 국힘과 윤석열 지지율이 45% 50%를 돌파하지 않으면 그건 고차가 될 것이다. 그 과정이 총선 패배의 과정이 38 전당대회였다. 합리적인 인사들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래도 정치를 왜 하는가는 유승민과 안철수를 밟아버리면서 민심의 이반이 일어났고 지금 총선 과정에서도 공천이나 총선 승패 과정이 유승민과 안철수에 달려있다. 또 나경원도 끼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중심으로 모든 공천과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의 핵심은 안철수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유승민이나 안철수는 대권에 여러 번 도전했죠. 그런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대권을 갖다가 2번이나 한 번만 끝까지 갔나? 한 번만 끝까지 갔죠. 그런데 요번에 그 38 전당대회 외에 또 무슨 어디 나왔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여튼 유승민의 지지력은 국민의 5 내지 6%가 돼요. 그게 합리적 보수 플러스 탈진보 플러스 민주당 지지층으로 그게 지지난 대선에 우리 탄핵당한 다음에 지지난 대선에 유승민이 얻은 표가 한 6% 정도 돼요. 합리적 보수 플러스 탈진보 또 좌파에서 조금 넘어온 거. 근데 현재 유승민의 지지를 보면은 유승민은 5 내지 6%의 소구력은 국민한테 갖고 있다. 그게 중도 진보층에 갖고 있죠. 그리고 유승민에 대한 유승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은 항상 민주당 쪽이나 정의당 쪽이 많이 지지하죠.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이가 요번에 총선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더라도 그들은 국힘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유승민이 총선을 국힘에 얻은 것을 공천을 받고 또 그래도 이 윤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참여를 하더라도 그들은 유승민을 위해서 윤정권을 위해서 표를 찍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유승민이 지금 전 국민에 대한 소구력이 5, 6% 된다면은 근데 유승민은 좌파 중도층 진보층한테 많죠. 솔직히 좌파 중도 진보. 그런데 안철수 경우는 다르다. 안철수가 비록 10년이 지났으나 그 사람은 지금 좌파나 우파 꼴통이야. 우파 그냥 좌우 진영에 의해서 그죠? 쉽게 말해서 좌우 진영에서 조롱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인데 12년 동안 가면서 안철수에 대한 지지력과 소구력은 10%는 되더라. 그게 오히려 보수층에서 안철수를 갖다 지지하지 않으나 좌파층에서도 지지하지 않죠. 중도층에서만 그렇게 지지를 하더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지하나 안철수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토를 놓고 등신 취급을 하고 국힘 꼴통들도 등신 취급하더라.
그럼 안철수에 대한 소홀은 오롯이 중도층에 있다. 합리적 보수도 아니고 탈진보도 아니고, 그렇죠? 정치를 한번 바꿔보라. 그런 사람들한테 소구력이 있는데 안철수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많이 스킬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파괴력과 담대성이 좀 부족하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한 헌신, 그죠? 국민에 대한 헌신으로 옳이 정치하는 것을 끝까지 따르더니 10%는 있더라. 그것이 안철수가 민주당을 일단 치기 위해서 국힘에 입당하면서 윤석열한테 단일화를 해줬고 그 지지세가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23%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이가 50.27%를 얻는데 안철수가 23%는 얻었더라. 23% 얻었나? 24%. 그런 정도 얻었더라. 그러면은 국힘 내에서도 합리적인 보수들이 마지막으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래도 안철수 정도한테 국힘 당원들이, 국힘 당원들이 4명 중에 1명을 안철수한테 기대를 했더라.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좌파, 진보, 중도에서 국힘으로 넘어왔으니, 저걸 잘 가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밟아버렸더라.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왜? 안철수의 지역구라는 것이 분당갑인데 그 분당갑을 보면은 윤석열의 완벽한 꼬봉으로 변한 김은혜와 박민식이 호시탐탐 안철수를 쫓아내고 거기를 진입하려고 하고 있더라. 따라서 안철수와 의해서 공천에서 뽑혀나가면은 김은혜나 박민식을 받고 또 다른 애를 박으면은 윤석열이라고 어떤 애인데 2명을 갖다가 제껴버리고 또 다른 애 윤석열 사단을 또 박을지 몰라요. 안철수 뽑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안철수는 안철수가 뽑혀난 것을 보고 분당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드디어 윤석열이가 저런 식으로 정치를 했고 윤석열이가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이고 좌우 극단으로 마녀사냥을 저 사람까지 뽑아내니 안철수가 거기서 공천 과정에서 탈락을 하면은 완벽하게 선거는 100% 뒤집어진다. 경기는 말할 것이 없고 분당 용인 수원 라인도 말할 거 없고 분당 용인 수원 라인까지 말할 거 없고 경기 전체가 넘어가며 서울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은 안철수다.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들은 거는 어제 토요일 날 그 분당에 좀 유지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그 김은혜가 그 팍팍팍팍 지난 총선에서 이기려고 그냥 이 잡듯이 그 분당 지역구 관리를 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그래서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은혜를 따르는 분당 당원도 별로 없어요. 김은혜를 따르는 분당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꽤 있어요. 그들이 안철수를 여전히 비토놓고 여기는 김은혜 주요구야. 원래 분당은 보수야. 그런 걸 중심적으로 퍼뜨리는 노인네들이 지금 안철수가 가지고는 안 돼. 김은혜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개인적으로 분당 주민. 그 분당갑이라는 게 분당 판교예요. 분당 판교. 서형 판교동 이런 데예요. 저 정자동 저쪽으로 가면은 분당 어리고 또 분당 저쪽을 지나가면 저쪽은 막 성남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원 수정구는 성남이고. 따라서 분당갑 안철수 지역구에서 제가 거기를 사니까 몇 명하고 통화를 해보고 한 2명 만나봤는데 김은혜가 만만치 않다. 김은혜가 아직도 낑겨 들어오려고 그러고 과거에 김은혜를 지원했다는 건 노인네들 조직들이 안철수는 안 돼. 김은혜가 돼야 돼.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 안철수가 지금 지역 주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플랜카드도 많이 붙이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겨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번 총선 공천에 안철수가 핵이라 그러고 그러면은 이준석 같은 경우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의 거치가 핵심이에요. 벌써 왁구는 다 짜여 있어요. 검사를 얼마나 집어넣느냐. 그 한동훈 같은 경우 나와 소용이 없고 언제 한동훈에 대해서 찍을 거지만 오늘 내일 한동훈과 검사들 즉 용콘대의 검사들 또
행정부에 있는 검사들 또는 외곽조직 검판들, 서울법대 출신들을 진입한다는 것은 100% 맞고, 진입시킨다는 것은 윤석열의 장원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국민들은 검사 출신과 윤석열 사단 어느 정도는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정치가 양극단에 이루어놓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기존의 정치인 중에서 쓸만한 사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양극단을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꼭 검사와 윤석열, 그 꼴통이에요. 윤석열을 보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사단과 윤석열과 김건희 라인이 대한민국 주체 세력으로, 주도 세력으로 진입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죠.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기존 국힘에 있는 보수에 있던, 보수 카테고리에 있던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거죠. 이 네 명을 다 쳐냈기 때문에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번 총선은. 이를 다 빼고 그냥 희롱조롱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다 다루는데, 또 안철수는 별로 안 다루죠. 그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안철수가 줏대도 없고 그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당도 옮기고, 또 안철수는 성정이 폭발적이 아니고 강하지 않으므로 그냥 누르면 누를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평론을 하는데, 이것들이 맨날 떠드는 게 이준석, 유승민이죠. 그죠? 이준석, 유승민 말하기 전에 나경원부터 이야기했고, 나경원 동작을, 거기도 지금 검사 출신 그놈 누구야? 그놈이 지금 들어가서 그냥 끝까지 그걸 갖다가 나경원 쫓아내고 하려고 그런다. 그죠? 그럼 나경원도 거기서 공천을 못 받으면, 나경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고, 그냥 밟아버리는 한마디 찍 그냥 그 출마도 않고 대선에, 아니 당대표 선거에. 그래, 나경원이는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잘리든 공천을 받든. 근데 나경원 같은 경우 공천 못 받아도 튕기면서 윤석열에 저항할 성정이 절대 아니죠. 근데 이번에 안철수 같은 튕기면 완벽한 저항에 들어갈 거예요. 안철수는. 난 오히려 그렇게 되길 바라요. 반드시 이 정권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친북, 반중, 친일로 나오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사를 건드리면 안 돼요. 역사를 공학적으로 갖고 나오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최고는 무너지면 노무현이란 놈이라니까. 역사를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문재인도 그래서 날아간 거고. 자, 그러면은 나경원의 폭발력은 없으나, 나경원도 또 뽑히면은 거기 분당, 동작을 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경원도 뽑히면은 합리적인 보수들이 역시 윤석열 이 새끼가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맛이 못해서 찍어줄 수도 없다. 그럼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동남권도 넘어간다는 거죠. 남서권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쪽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남는데, 내가 볼 적에 이준석 얘는 공천을 안 바라는 것 같아. 받아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고, 내년 총선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졌다고 그러면은 몰패를 당해요. 지금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좀 이따 올리겠는데, 지금 그 수도권에서 19석인가 갖고 있는, 8석, 11석, 21석인가요? 19석 갖고 있죠. 그런데 서울 다 해가지고, 경기는 지금 분당도 위험하다니까? 내가 분당 현지 사람인데 분당도 위험해요. 엄청나게 뒤숭숭해요. 늙은이들만 윤석열이 잘한다, 잘 뽑았다, 그래. 그러던데, 그 외에는 분당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분당 갑을 그런 데가. 그러면은, 서울 8석에, 경기도 11석을 국힘이 갖고 있는데, 11석도 못 올 것 같아. 경기에서는.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서울로 넘어오면은, 서울이 지금 강남 8석인데, 강남 플러스 용산 8석인데, 권영세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강남도 이번에 날아갈 것 같은데, 한두 개? 강남 서초 송파에서?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는 서울은 그래도 3분이 1등을 한다. 서울이 49석이니까. 그중 한 10대석, 16석, 2배를 늘린다. 국힘에서 그러는데 그건 봐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돼서 윤석열에 대한 심판에 들어가면 서울도 날아갈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저쪽 밑으로 가면은 TK야 뭐 100% 가져갈 거고 TK도 한두 승은 뺏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TK도. 그럼 부울경이 지금 뭐 그 부울경이 몇 석이죠? 38석인가요? 38석인데 그쪽에서도 지금 민주당 애들이 뭐 7, 8석 갖고 있죠? 국힘이 한 30석 갖고 있죠? 거기서도 20석도 못 얻을 것 같아. 거기서 완전히 반뿐이 들어가, 반탱이. 그럼 전체적으로 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지난 총선보다 못 이긴다고, 더 진다고, 현재라면, 워낙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강해요. 여기서 이준석과 유승민으로 가면은, 이준석의 핵심적인 지지 세력은 합리적 보수도 아니요, 꼴통 보수도 아니요, 20대, 30대 남자들 일부인데, 얘가 노원병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 수도권의 분위기, 서울 분위기로 오면은 완벽하게 지는 코스인데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같은 경우가 새누리당 시절 2번이나 나갔죠. 또 보선도 나가고 새누리당 시절 1번 보선. 그때도 진해가 이번 지금 험악한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그냥 폭발하고 있을 내년 총선에 공천 받아 이길 것인가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공천을 주지 말라. 난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얘가 공천을 받든 안 받든 자기들은 꽃놀이 펴가지고 어차피 떨어질 거, 그냥 윤석열이나 제끼자. 다음 정권이나 만들자. 다음 정권을 갖다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말이 이준석 같은 경우는 노원병 공천을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대구, 동구을 유승민이 지역구죠. 거기 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를 원한다. 유승민의 영향을 받아.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TK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을 지키려는 거 제1타죠. TK는. 그죠? 만약에 이준석이가 당선되고 유승민 지역구에 가서 이준석이가 당선될 정도라면은 과거의 박근혜 세력들이 TK에서 엄청나게 당선될 것이며 윤석열은 완벽하게 무너지는 구도가 나오죠. TK에서 이준석이가 당선되면은 부울경도 완전히 작살날 것이며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럼 TK 주민들이 그거 정도 모르겠는가? 그런 면이 있고 벌써 뭐 27분 찍었어. 또 유승민 같은 경우는 공천을 주서 받는다. TK 외에 또는 강남 외에 부울경 핵심 지역 외에 공천을 주서 받는다. 유승민이가 받겠어요? 안 받는다는 거죠. 유승민이 지금 하는 건 윤석열을 치고 있고 윤석열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유승민의 생각은 지금 좀 협소하죠. 그러나 유승민은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윤 정권을 인정 못한다는 건데 그런 걸 뻔히 알고 지금 국힘놈들의 선거 전략은 반북, 반중, 친일인데 또 지들한테 윤석열을 요만큼만 건드리면은 전부 다 좌파 몰에 들어가고 탈보수다 저것들은 민주당 편이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육창골단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만 지키는 사람만이 보수고 윤석열만 지키는 사람하고 충성하고 관심 같은 것들만 다음 총선에서 이긴다고 일심동체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유승민이가 끼어들 것은 없다. 이 평론가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근본을 모르고 말하는 기본을 제외시켰다. 기본이란 게 뭐라 그랬죠? 양극단에 서가지고 민주당 이재명과 또 민주당 패족 세력과 패족을 당했던 국힘들을 대치관계로만 평론을 하니 이게 맞지를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둘 다 심판하러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남아있죠. 신당이 지금 금태섭 신당하고 양향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금태섭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데 그들이 어떤 식이든 제가 볼 적엔 5 내지 10%의 투표율은 가져온다. 5 내지 10%의 득표력은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타격을 입힐 것인가? 민주당을 지났던 탈진보들이 금태섭 쪽으로 갈 것이며 그 다음에 국힘을 떠났던 합리적이나 개혁적인 보수들이 그래도 막판에 가면은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할지 국힘을 찍을 것 같으나 포기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중요한 걸 다 빼놓고 이놈들이 평론을 해. 그래서 제 요점은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3.8 전당대회 지난 대선 과정 이후로
그래도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보수들을 다 갈라치기를 하고 찢어버렸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하나 살아남은 원내에서는 안철수가 있는데 안철수마저 뽑아버리려고 할 경우에는 이 정권은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넘어간다. 제 말에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